안녕하세요. 오늘도 치치쌤의 치치쌤입니다. 벌써 12월이 되었는데요. 지금 시기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원장님과 교사 상담이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좀 빠른 곳은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앞으로 하실 곳도 계실 것 같고, 지금이면 이제 교사 상담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 원에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옮겨야 되나 고민을 또 하실 것 같고, 옮기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그만두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2월 달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실업급여란 내가 근로 능력이 있어. 근데 의도치 않게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직한 상태에서 받는 급여가 실업급여라고 해요. 즉 이제 회사 사정이나 어떤 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을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신 분 중에서 자발적 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 또는 자발적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 그 실업급여의 조건에 맞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직접 고용 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이분이 그 수급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교육을 받고 간단한 면담 후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면담 과정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교사로 치면 어린이집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퇴사가 그러니까 권고사직이 맞는지, 자발적 퇴사는 아닌지 확인을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실업급여에 대해 선생님들이 몇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래서 내가 퇴사를 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는 증거 자료가 꼭 있어야 돼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도 자료가 꼭 증거로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직계가족.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파서 병간호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 이것도 반드시 기록이 있어야 돼요. 증거 자료가. 그 다음은 내가 아픈 경우, 이거는 8주 이상의 병원 기록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월 소득이 최저 시급보다 낮은 경우. 두 번째는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를 못 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장님이 그만두라고 했어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못 주겠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용센터에 가셔가지고 선생님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제 원으로 확인 전화 가는데 만약에 원에서는 그런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어떡하나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웬만하면은 그렇게 고용보험에 전화가 오면은 솔직하게 얘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원장님께도 여쭤봤어요. 이런 경우 만약에 원에서 자발적 퇴사라고 하면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웬만하면은 원장님이 이실직고를 하신대요. 권고사직이라고.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또 막 가서 막 감사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일이 커지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에서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를 안 준다고 하시면 직접 가서 신청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직서에 절대 개인 사유라고 무조건 권고사직. 근데 쓰기가 좀 눈치 보인다 싶으시면 계약 만료라고 쓰셔야 돼요. 무조건.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선생님들 중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이 실업급여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내가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원장님이 실업급여를 주게 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것도.
선생님들 중에서 그거를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실업급여 정도 솔직히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본인이 자진 퇴사해놓고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원장님 막 욕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자기가 퇴사한 경우에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거. 원장님들 욕하시면 안 돼요. 안 준다고 해서. 본인이 자진 퇴사하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권고사직이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랑 질문이 비슷한데 자발적 퇴사 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도 근로시간에 준수해서 다음은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분명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니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사업장이 이사를 했어요. 갑자기 어린이집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랑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이제 바뀌는 경우예요. 22년도에 새롭게 바뀌게 되는 그 실업급여 받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내가 임신 또는 출산 또는 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데 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그걸 회사가 안 해줘요. 육아휴직을 안 해주는 것도 사실 불법이거든요. 근데 안 해줘.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퇴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께서 실업급여를 챙겨줄 테니 퇴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대신 사직서에는 자진퇴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적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직서에 절대 개인 사유라고 쓰시면 안 돼요. 권고사직이라고 쓰기 좀 그러면 계약 만료라고 꼭 쓰셔야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교사가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그만두려고 계약 만료로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원장님이 재계약 신청을 하신 경우에면 선생님 계약 만료인데 내년에 같이 또 일을 하자 이렇게 계약 연장을 권하신 거잖아요, 원장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만료로 퇴사를 할 수가 없죠. 권고사직이 아니니까. 근데 원장님께서 만약에 계약 만료? 나도 계약 만료? 이래가지고 합의하에 퇴사를 한 거면 이것도 계약 만료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는 재계약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 만료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